헬렌의 탄생. 헬렌의 기억나나? 영웅 테세우스가 자기 아내로 만들라고 헬레네를 납치하는 바람에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전쟁까지 했었잖아. 그 헬레네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이야기해줄게. 헬레네는 레다랑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어. 레다는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우스랑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 스파르타의 왕비였지. 그런데 제우스가 어디 그런 거 신경이나 쓰나? 레다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 제우스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 평소 백조를 좋아했던 레다가 호숫가에 있을 때였어. 제우스는 레다를 지켜보다가 꾀를 냈지. 오, 백조로 변신해서 레다한테 접근하면 되겠구만. 아무것도 모르는 레다는 자신한테 다가오는 아름다운 백조를 안아주게 되는데 이 백조가 바로 제우스였지. 그렇게 레다는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랑 결혼을 하게 되고 이날 이후에 알 2개를 낳게 되거든. 한 알에서는 여자 쌍둥이 헬레네랑 클리타임네스트라가 태어나고 다른 알에서는 남자 쌍둥이 카스토르랑 폴리데우케스가 태어났지. 이 중에 헬레네랑 폴리데우케스가 제우스의 자식이고 클리타임네스트라랑 카스토르는 틴다레우스의 자식이라고 하더라. 헬레네는 지상 최고의 미인이 되는데 아름답게 자라난 헬레네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거든.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해줄게. 놀이터. 트로이 전쟁은 테티스 여신의 결혼식에서부터 시작되거든. 테티스 기억나나? 제우스랑 포세이돈이 서로 결혼하겠다고 싸우다가 포기했던 여신. 테티스는 인간 펠레우스랑 결혼하게 되거든. 많은 신과 인간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이 치루어졌는데 어떤 한 여신은 이 결혼을 축하해 줄 수가 없었는 거라.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는데 이 결혼식에 초대를 못 받았어. 감히 내를 초대 안 한다고? 심술 좀 부려볼까 어디?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결혼식장에 황금 사과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 그 사과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마디는 여신들을 싸움 붙이기에 충분했지. 뭐야,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면 신들의 여왕인 나 말인가? 무슨 소리!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인 나 아프로디테의 사과라고. 에헤이, 미모와 지혜를 두루두루 겸비한 나 아테나의 것이지. 새 여신은 진심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제우스를 비롯한 많은 신들은 누구한테 사과를 넘겨야 할지 너무 고민스러웠어. 그때 우연히 땅을 봤는데 트로이에 살고 있는 목동 파리스가 보였지. 우리는 도저히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못 고르겠으니까 저기 있는 저 인간한테 물어보자. 결국 신들은 3명의 여신이 무서워서 인간인 파리스한테 결정을 미루게 된 거지. 누구세요? 파리스, 딱 봐도 알겠지만 우리는 여신이다. 이 황금 사과를 누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노? 네? 갑자기요? 이 황금 사과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한테 바치는 사과거든.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파리스가 머뭇거리니까 헤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나는 헤라 여신인데 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너한테 최고의 권력을 선물해줄게. 나는 아테나인데 만약에 내를 고르면 네가 어떤 전쟁을 하게 되든 꼭 승리하게 만들어줄게. 나는 아프로디테. 만약에 내를 선택하면 나는 네한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랑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게.
파리스는 잠깐 고민하더만 곧 결정을 내렸어. 세 여신님 모두 아름다우시지만 제가 보기에 이 사과의 주인은 아프로디테님이십니다. 결국 사과는 아프로디테의 차지가 되었고 다른 두 여신은 단단히 화가 났지. 파리스 여신 보는 눈이 영 별로네. 하. 언젠간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아프로디테가 파리스한테 이야기했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헬레네였어. 마놀이토. 파리스는 트로이의 목동이기도 했지만 왕자이기도 했거든. 트로이 왕자의 자격으로 스파르타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랑 마주치게 되지. 파리스랑 헬레네는 서로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 근데 헬레네는 벌써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랑 결혼한 상태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스는 메넬라우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치게 된단 말이야. 헬레네는 파리스가 헬레네 왕비님을 데리고 트로이로 달아났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아내를? 헬레네를 되찾아야 된다. 혼자 힘으로 트로이랑 맞붙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메넬라우스는 미케네의 왕이자 자신의 형인 아가멤논을 찾아가. 동생아, 네가 웬일이고? 아가멤논 왕이시여,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내 아내 헬레네를 납치했어요. 뭐라고? 헬레네를 납치했다는 거는 그리스 전체를 무시하는 짓인데 트로이랑 전쟁이다. 사실 그리스 사람들한테 헬레네는 엄청 특별했어. 지상 최고의 미인답게 헬레네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아주 많았었거든. 그 중에는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도 있었는데 헬레네한테 청혼하러 왔다가 페넬로페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거든.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는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왕이시여, 헬레네랑 결혼하려고 하는 많은 남자들 때문에 골치 아프죠. 저를 페넬로페하고 결혼하게 해주시면 그 남자들 전부 해결해 줄게요. 오디세우스는 헬레네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들한테 각서를 쓰게 만들었어. 만약에 헬레네의 남편이 되지 못하더라도 헬레네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헬레네 부부를 지켜줄 것입니다. 헬레네는 모여있던 남자들 중에 메넬라우스를 선택해서 메넬라우스가 나중에 스파르타의 왕이 될 수 있었거든. 그때 맹세했던 남자들이 헬레네가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헬레네를 구해내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지.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 영웅 아킬레우스. 많은 사람들이 아가멤논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어. 자, 이렇게 많은 영웅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겁니다. 트로이로 쳐들어갑시다. 마놀이토. 아가멤논을 비롯한 그리스 연합군들은 트로이로 가기 위해 아울리스 항구에 배를 띄웠어. 그리스 연합군의 수가 많다 보니까 함선의 수도 어마어마했거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째 전혀 바람이 안 부는 거라. 이때 당시에는 배를 움직이는 주요 동력이 바람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없으면 함대가 출발할 수 없었어.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아가멤논이 이유를 알아보게 되는데 예언자 칼카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전에 아가멤논님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사슴을 사냥하고 아르테미스 여신보다 더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자랑하는 바람에 여신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님의 분노를 풀어드리지 않으면 바람은 불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어쩌노. 내가 어떻게 해야 아르테미스 여신님의 분노를 풀 수 있겠노? 방법은 딱 하나.
아가멤논님의 첫째 따님인 이피게네이아 공주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아가멤논은 깜짝 놀랐어. 자신의 소중한 딸을 제물로 바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그리스 연합군을 외면할 수도 없었는 거라. 깊은 고민을 하던 아가멤논은 결국에 결정을 내리게 되지. 이피게네이아한테 아킬레우스랑 결혼시켜준다고 이야기하고 여기로 데리고 온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피게네이아는 엄마인 클리타임네스트라랑 같이 항구에 도착했어. 클리타임네스트라 기억나지? 레다가 낳은 알에서 태어난 헬레네의 쌍둥이. 아가멤논을 만난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이렇게 이야기해. 여보, 우리 딸이 영웅 아킬레우스님이랑 결혼을 하다니 너무 기뻐요. 그거는 거짓말이었어. 미안합니다. 우리 딸 이피게네이아는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딸을 제물로 바치려고 거짓말까지 해서 항구로 유인한 아가멤논한테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거든. 제정신이에요? 우리 딸은 절대로 안 돼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피게네이아는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거든. 저 말고는 아르테미스 여신님의 분노를 풀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피게네이아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 멍텅텅 걸 지켜보고 있던 아르테미스는 갑자기 이피게네이아한테 가엾은 마음이 들었어. 너희들 마음은 잘 알았다. 내 분노는 이제 풀렸다. 이피게네이아, 니를 내 신전의 사제로 삼아줄게. 아르테미스는 이피게네이아가 있던 자리에 사슴을 한 마리 놔두고 이피게네이아의 목숨을 구해줬지. 그리고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라. 우와, 바람이다! 아르테미스 여신님의 분노가 풀리는갑다. 드디어 그리스 연합군은 배를 타고 트로이로 갈 수 있었지. 마널이터 트로이에서는 파리스랑 헬레네 때문에 엄청 골치가 아팠어. 스파르타의 왕비이자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 그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리고 오다니.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트로이 사람들은 헬레네가 전혀 반갑지 않았어. 특히 카산드라와 헥토르가 그랬지. 헬레네를 당장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트로이가 불바다가 된다고요. 그래, 다른 나라의 왕비를 데리고 오다니. 이건 명백히 파리스의 잘못이라고요. 트로이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헬레네를 돌려보내세요. 트로이의 왕과 왕비는 헬레네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파리스와 헬레네를 떼어놓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파리스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여인인데 우리가 지켜주는 게 어떻노? 그래, 나도 왕비의 의견에 동의한다. 헬레네를 그냥 여기 있게 해주자. 그 사이에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에 도착했지. 이때부터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어. 영웅 아킬레우스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 연합군들이 트로이의 군대를 공격했고 헥토르를 앞세운 트로이의 군대도 용맹하게 맞섰지. 누구 하나 안 물러나는 치열한 전투 끝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어. 이렇게 무의미한 희생을 계속해야 하다니. 발라메데스 용서 안 한다. 오디세우스는 팔라메데스를 원망하고 있었어. 사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아내 페넬로페랑 아들 텔레마코스랑 알콩달콩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을 모집하러 팔라메데스가 찾아왔을 때 오디세우스는 미친 척을 했어. 소랑 당나귀를 한 대 묶어서 밭을 갈면서 멀쩡한 밭에다가 씨앗 대신 소금을 뿌리고 있었지.
이 모습을 보면 미쳤다고 생각해서 내를 전쟁터로 안 데리고 가겠지. 씨앗을 심어야지. 처음에는 팔라메데스도 오디세우스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랬어. 진짜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렇지만 오디세우스는 꾀가 많은 사람이니까 일부러 저럴 수도 있겠는데. 팔라메데스는 오디세우스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오디세우스의 앞에 내려놨어. 우리 아들 텔레마코스, 이대로 미친 척 하려면 소를 계속 몰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들이 다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디세우스는 미친 척을 멈추고 아들을 구해내지. 이렇게 전쟁에 참가하게 된 오디세우스는 결국 팔라메데스한테 복수하기로 마음먹어. 마놀이터. 오디세우스는 팔라메데스한테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좋아, 누명을 씌워야겠다. 밤이 깊어지자 오디세우스는 몰래 팔라메데스의 천막으로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황금을 묻어놓거든. 다음날 그리스 연합군의 장군들이 모두 모이자 오디세우스는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 연합군에 첩자가 숨어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 연합군에 첩자가? 첩자라니 그게 대체 누굽니까? 그건 팔라메데스, 바로 당신이 첩자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팔라메데스는 누구보다 그리스 연합군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 편지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지. 어제 트로이 군사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그 사람 몸에서 이 편지가 나왔습니다. 편지? 팔라메데스님, 지난번에 보내드린 황금은 잘 받으셨나요? 이번에도 그리스 연합군의 정보를 보내주세요. 지난번보다 더 많은 황금을 드리겠습니다. 트로이 국왕 프리아모스가. 전부 의심의 눈길로 쳐다보자 팔라메데스는 너무 당황했어. 이거는 다 모함입니다. 저는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진짜 첩자가 아니라면 당신의 천막을 좀 뒤져봐도 되겠는데 모두 확인하러 가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팔라메데스의 천막을 뒤져보기 시작했어. 그때 오디세우스가 한 곳을 가리켜. 이곳이 뭔가 수상합니다. 여기를 파봅시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그 구덩이에서 황금이 들어있는 자루가 발견되는 거라. 감히 우리를 배신하다니 팔라메데스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진짜 아닙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이렇게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하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병사들이 하나 둘 돌을 집어서 팔라메데스에게 던지기 시작했지. 이 배신자! 감히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정말 저는 아니라고요. 이거는 모함이라고요. 그렇지만 그리스인들은 아무도 팔라메데스를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팔라메데스는 오디세우스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게 되지. 마놀이터. 트로이 영웅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는 킬리키아 테베의 공주였어. 킬리키아 테베랑 트로이는 동맹국이었지. 그리스 연합국은 트로이의 동맹국 킬리키아 테베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킬리키아 테베가 패배하게 되거든. 승리한 그리스 연합국은 앞다투어서 전리품을 챙겼는데 그 중에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를, 아킬레우스는 브리세이스를 전리품으로 갖게 되지. 크리세이스는 트로이 아폴론 신전의 사제 크리세스의 딸이었어. 크리세스는 딸 클리세이스를 찾기 위해서 온갖 재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가멤논을 찾아가거든.
위대하신 아가멤논님, 이 재물 받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딸 크리세이스를 돌려주십시오. 크리세이스를? 싫은데. 마음에 쏙 들어서 안 돌려줄 건데. 아가멤논님, 제발 자비를 베푸십시오. 뭐라노? 싫다. 당장 끌어내라. 아가멤논한테 쫓겨난 크리세스는 자신이 모시는 신 아폴론한테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를 해. 아폴로님, 저 교만한 아가멤논이랑 그리스인들한테 벌을 내려주십시오. 오케이, 알았어. 크리세스의 기도를 들은 아폴로는 그때부터 그리스군한테 질병의 화살을 마구 쏟아부었지. 멀쩡하던 그리스군 대부분은 아폴론의 화살에 맞아서 전염병에 걸렸어. 큰일 났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염병? 아폴론 신의 분노가 분명합니다. 아폴론 신전의 사제를 무시했으니 아폴론 신의 분노가 전염병을 퍼뜨린 거예요. 아, 그럼 어찌해야 되지? 당장 크리세이스를 크리세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 전리품인데 왜 네 맘대로 줘라 말하라고. 엄청 기분 나쁘네. 이럴 때가 아닙니다.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어서 돌려줘야 합니다. 건방진. 그래, 알았다.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라. 대신 아킬레우스 네 전리품인 브리세이스를 내놔라. 왕인 나도 전리품이 없는데 일개 전사인 네가 있는 게 말이 되나? 브리세이스를? 아킬레우스는 승리와 명예의 상징인 브리세이스를 탐내는 아가멤논한테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거든. 줬소.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대신 나는 이 순간부터 절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요. 이렇게 크리세이스는 크리세스에게 돌아가게 됐고 그때부터 그리스군의 전염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지. 결국 아가멤논에게 브리세이스를 빼앗긴 아킬레우스는 몹시 분노하게 되거든. 마너리터. 아가멤논한테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바다의 여신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테티스를 찾아갔어. 어머니, 아가멤논 장군이 저에게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투에서 그리스군이 패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가멤논 그자가 감히 내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치욕을 주다니.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앞으로 그리스군은 무조건 패배하게 될 거다. 그 이후 아킬레우스는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고 그리스군은 매번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됐거든. 아킬레우스가 전투에서 빠지고 난 뒤부터 계속 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다 죽습니다. 어떻게든 아킬레우스를 다시 전투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아킬레우스를 설득하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한아름 선물을 들고 아킬레우스를 찾아가서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아킬레우스는 안 들으려고 했어. 아가멤논님, 직접 안 오시면 대화 안 하겠다는데요. 뭐라고? 이런 건방진 놈. 우리 파트로클로스한테 한번 부탁해볼까?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는 엄청 아끼잖아. 우리가 파트로클로스를 설득하면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오, 좋은 생각이십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네스토르는 파트로클로스를 찾아가서 설득하는데 성공하게 되고 파트로클로스도 아킬레우스를 설득하기 시작했지. 아킬레우스, 우리 그리스군이 너무 많이 죽었다. 나도 아가멤논 진짜 싫은데 그래도 이제 그만 전투에 참가해야 되지 않겠나? 싫다. 나는 더 이상 아가멤논을 위해서 애쓰고 싶지 않다. 나는 참전 안 할 거다. 그래, 알겠다.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대신 네 갑옷 좀 빌려주라.
내가 네 갑옷 입고 네 칼 들고 나가면 병사들이 네가 나온 줄 알고 사기가 올라가서 승리할지도 모르잖아. 그래, 그런 이유라면 빌려줄게.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용감하게 전투에 나섰어. 그리스군은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온 줄 알고 사기가 한껏 올랐지. 모두 후퇴! 물러서라! 그리스군은 헥토르의 명령을 받고 후퇴하는 트로이 군대를 쫓아서 트로이성 앞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사건이 일어났지. 응? 뭐고? 아킬레우스 아니잖아. 그러면 니는 누군데? 나는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다. 덤벼라. 헥토르랑 파트로클로스는 치열하게 싸웠어. 에잇! 헥토르가 휘두른 칼에 맞아서 파트로클로스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지.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파트로클로스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자 엄청난 분노를 느꼈어. 그리고 헥토르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되지. 마놀이터.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를 죽이고 그의 갑옷까지 빼앗은 헥토르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 헥토르, 내가 무슨 일 있어도 꼭 복수할 거다. 그때 아킬레우스의 엄마이자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나타나. 아킬레우스, 갑옷도 없이 어디 가노? 자, 여기 새 갑옷이다. 이거 입고 가라. 아킬레우스는 테티스 여신이 건네준 갑옷을 입고 헥토르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트로이 성 앞으로 달려가. 헥토르 나온나? 파트로클로스를 죽이다니 복수해 줄 거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가 두려웠지만 트로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거를 걱정해가지고 아킬레우스와의 대결에 응하게 되거든. 사랑하는 부모님이랑 아내, 아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용감하게 아킬레우스의 앞에 섰어. 아킬레우스, 우리 누가 죽던 간에 서로의 명예는 지켜주자. 웃기시네. 명예는 무슨, 가만 안 둔디. 얍! 헥토르와 아킬레우스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 둘 다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어. 하지만 인간이었던 헥토르는 영웅 아킬레우스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 얍! 분노에 사로잡힌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죽이고도 분이 안 풀렸어.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죽음을 마차에 매달고 끌고 다니면서 헥토르의 명예를 더럽히기 시작했지. 트로이인들은 아킬레우스의 잔인함에 모두 충격을 받았어. 특히 헥토르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다 할 수도 없었어.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던 헥토르의 아버지이자 트로이의 국왕 프리아무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다시 찾아오기로 마음먹거든. 그날 밤 프리아무스는 직접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아니, 당신은 트로이의 왕 프리아무스? 그렇소, 아킬레우스. 나는 오늘 왕이 아니라 헥토르의 아버지로 이곳에 찾아왔거든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세요. 당신도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나는 그저 아들을 잃은 가엾은 노인일 뿐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제발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세요.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의 국왕이 직접 자신에게 눈물로 사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 좋습니다. 헥토르의 장례를 치러주세요. 헥토르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전쟁을 멈추도록 할게요.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무스랑 한 약속을 잘 지켜준 덕분에 트로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헥토르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 마놀이터.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장례를 위해 휴전하고 있을 때 우연히 폴릭세네를 보게 돼. 저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지? 첫눈에 반한 아킬레우스는 폴릭세네한테 다가갔어. 아킬레우스, 우리 오빠를 죽인 원수! 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구는 거고? 나는 폴릭세네, 당신 손에 죽은 헥토르의 동생이다! 폴릭세네는 아킬레우스한테 엄청난 반감을 드러냈지만 사랑에 빠진 아킬레우스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웠어. 결국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국왕 프리아모스한테 편지를 쓰게 되지. 트로이의 국왕 프리아모스님, 저는 당신의 딸 폴릭세네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걸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당장 저의 군대를 철수시켜서 그리스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디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킬레우스의 편지를 받은 트로이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났어. 이게 무슨 말이고, 우리 형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폴릭세네까지 내놓으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킬레우스 그렇게 안 받는데 안 되겠네. 다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데 폴릭세네는 달랐어. 아버지, 저를 아킬레우스랑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고? 아킬레우스한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를 아킬레우스한테 보내주세요. 결국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한테 편지를 쓰지. 아킬레우스,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네. 결혼에 대해 의논할 것이 있으니까 아폴론 신전 앞에서 만나도록 하지. 편지를 읽은 아킬레우스는 얼른 아폴론 신전으로 달려갔어. 폴릭세네, 내 청혼을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폴릭세네는 혼자가 아니었어. 형의 원수, 내 화살을 받아라. 파리스가 쏜 화살은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인 발목을 꿰뚫었지. 영웅 아킬레우스는 어린 시절 엄마 테티스가 인간인 아킬레우스를 불사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스틱스 강에 담그게 되는데, 그때 발목을 꼭 잡고 있어서 발목에는 스틱스 강물이 안 묻게 됐거든. 그때부터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은 스틱스 강물이 묻지 않은 부분인 발목이었는데, 파리스의 화살이 정확히 그곳을 꿰뚫었지.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그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됐어. 마늘이터. 영웅 아킬레우스가 죽자 그리스군은 점점 전쟁에서 불리해졌어.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군인들만 희생되고 있었지. 이러다가 우리 진짜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우리 필록테테스를 불러오는 게 어떨까요? 필록테테스? 헤라클레스의 독화살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당장 데리고 온나. 필록테테스는 그리스군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가하게 돼. 저 사람이 바로 파리스? 파리스를 발견한 필록테테스는 신중하게 화살을 쐈어. 화살은 단숨에 날아가 파리스의 몸에 꽂혔지. 화살을 맞은 파리스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어. 그 화살은 보통 화살이 아니라 히드라의 돈이 묻어있는 독화살이었기 때문이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파리스는 오이노네가 생각났어.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리고 처음 트로이로 왔을 때 파리스는 사실 아내가 있었거든. 오이노네가 바로 파리스의 아내였지. 헬레네와 사랑에 빠진 파리스는 이미 오이노네가 상처를 받아도 상관이 없었어. 헬레네랑 함께하는 것만이 중요했거든. 오이노네는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 파리스를 사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성을 떠나면서 파리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파리스, 언젠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내가 치료해 줄게요.
독화살을 맞고 그 기억이 떠오른 파리스는 힘들게 오이노네를 찾아가지. 상처 입은 파리스를 본 오이노네는 깜짝 놀라. 근데 곧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 파리스,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상처를 입고서야 찾아오는군요.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치료를 부탁합니다. 치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세요. 오이노네는 파리스의 부탁을 거절하고 돌아섰어.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지. 아니야, 이렇게 파리스를 보낼 순 없지. 다시 파리스한테 가자. 오이노네는 서둘러서 파리스한테 갔어.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 그렇게 파리스는 오이노네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 말았지. 마놀이토. 트로이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어. 영웅 아킬레우스를 비롯해서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에 이어 파리스까지 10년이나 이어진 전쟁은 그리스랑 트로이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 특히 헬레네는 파리스가 죽음으로 돌아오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 파리스도 없는데 계속 트로이에 남아있기는 싫었고, 스파르타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그리스인들이 스파르타를 버린 자신을 용서해줄 것 같지가 않았거든. 트로이인들은 혼자 남은 헬레네를 파리스의 동생 데이포보스랑 다시 결혼시키는데 헬레네는 이 결혼이 너무 싫었어. 근데 헬레네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오디세우스랑 디오메데스가 팔라디온을 훔치러 트로이에 몰래 들어오게 되거든. 팔라디온은 아테나 여신을 상징하는 신상이었는데 트로이인들은 이 신상이 트로이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 오디세우스랑 디오메데스는 몰래 숨어든 트로이에서 우연히 헬레네를 만나게 되지. 아니, 당신은 오디세우스? 왜 당신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팔라디온을 훔치러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미 트로이에서 마음이 떠난 헬레네는 오디세우스랑 디오메데스를 자신의 시녀로 변장시켜서 그들이 팔라디온을 훔칠 수 있게 도와주지. 그리고 얼마 뒤에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를 무너뜨릴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트로이 목마였어.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을 시켜서 목마를 만들게 했는데 그 목마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거대한 목마였어. 가장 용감한 그리스 군사들을 목마 안에 숨겨놓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철수시켰지. 다음날 트로이군은 그리스군이 모두 사라지고 목마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걸 목격하게 되거든. 이게 뭐고? 그리스군은 다 어디 가고 웬 목마만 있는 거고? 그러게, 저기 좀 봐봐. 트로이 병사들의 손에 끌려오는 그리스군이 한 명 보였어. 누구냐 넌? 그리스군들은 다 어디 가고 이 목마만 있는 거고? 저는 신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군은 배를 타고 모두 그리스로 돌아갔어요. 이 목마는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갑자기 돌아갔다고? 왜? 그리스군에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지금은 물러났지만 다시 전염병이 수그러들면 그리스군은 돌아올 겁니다. 이 목마를 트로이 땅에 들이게 되면 다시는 그리스가 트로이를 이길 수 없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옮기지 못하게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네 말을 어떻게 믿노? 니는 왜 남겨두고 떠났는데? 저는 오디세우스의 미움을 받고 여기에 버려졌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트로이인들은 마음이 복잡했어. 신혼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신혼의 말이 진실이길 바랬어. 그리스인들이 모두 물러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서 다시는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자. 그래, 좋아! 많은 트로이인들이 찬성했지만 트로이의 예언자 라오코는 신혼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어.
신혼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 목마 안에 사람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트로이 성 안으로 저 목마를 끌고 들어가는 거는 그리스에 있는 성 안에 들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라오코는 목마를 향해서 창을 던졌어. 하지만 텅텅 빈 나무 소리만 울릴 뿐이었지.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뱀이 나타나서 라오콘이랑 그의 아들들을 공격했거든. 어이없게도 그 자리에서 라오콘이랑 그의 두 아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어. 이거 봐라. 신성한 목마를 의심해서 라오콘은 벌을 받은 거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목마를 성 안으로 옮기자. 트로이 사람들은 성 안으로 목마를 옮긴 다음에 전쟁이 끝났음을 기뻐하면서 모두 방심하고 있었어. 깊은 밤이 되자 대부분의 트로이 사람들은 잠이 들었거나 술에 취해 있었지. 그때 목마의 배 부분이 열리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군들이 밖으로 나왔어.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자 숨어있던 다른 그리스 군은 단숨에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왔지. 방심하고 있던 트로이 사람들은 그리스 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 그렇게 길고 길었던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됐지.